제 이름은 이영주예요. 65살이에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김밥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중소기업을 일구기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거든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제 손을 보면 아직도 그때의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마디마디가 굵어요. 가끔 백화점에 가서 고운 장갑을 껴봐도 태가 안 날 정도로 투박하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그 거친 손 덕분에 우리 아들 정식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뒷목 잡게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제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서울 마포 한복판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불만만 늘어놓던 예비 며느리 유선미. 그리고 그 뻔뻔한 태도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이었어요. 아들 정식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러 왔더군요. 유선미라고 했는데 첫인상은 썩 나쁘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얌전해 보였고 말수도 적어 보였거든요. 옷차림도 단정했고요. 아들이 워낙 사람을 잘 믿고 순둥이라 여자가 좀 똑 부러지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심성만 고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맨주먹으로 시작했으니 젊은 사람들이 돈 없는 건 흉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제안을 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식아, 너 결혼하면 살 집은 엄마가 해결해 주마. 서울 마포구 역세권에 있는 34평 아파트. 시세가 무려 10억 원이 훌쩍 넘는 집이었어요. 제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아껴둔 알짜배기 부동산이었죠. 전세 줬던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싹 비워뒀어요. 도배랑 장판도 최고급으로 새로 해둔 상태였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 구하기 힘들어서 결혼 포기한다는데 서울자가 아파트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대출 이자 걱정 없이 살라는 엄마의 깊은 뜻이었죠. 저는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감동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어요. 아니, 적어도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알았죠. 드디어 집을 보여주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청소하고 환기까지 시켜뒀죠. 먼지 한 톨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고 기다렸어요. 아들 정식이와 유선미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어서 와라. 여기가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야.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아들 정식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 들어오더군요. 와, 엄마, 진짜 대박이다. 생각보다 훨씬 넓네. 거실이 운동장만 해. 아들은 신나서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해맑다 싶었죠. 그런데 유선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며 신발장을 툭툭 치더군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불평부터 쏟아냈어요. 어머, 현관이 왜 이렇게 좁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현관 팬트리가 기본인데 여긴 구축이라 그런가 구조가 영 별로네요. 유모차도 하나 못 놓겠네. 첫마디가 고맙다가 아니라 좁다는 불평이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인사를 건네려던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선미야, 여기가 34평이야. 현관이 좁은 게 아니라 신발장이 빌트인으로 크게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넓은 편이란다.
요즘 나오는 20평대 좁은 현관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제가 웃으며 설명했지만 유선미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듯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밖을 내려다보더군요. 거기는 한강이 살짝 보이는 뷰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뷰 나오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저는 내신 뷰를 보고 감탄하겠지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뷰가 좋다고 하셔서 기대했는데 이게 뭐예요? 한강은 코딱지만 하게 보이고 앞동 아파트만 잔뜩 보이는데요. 친구들한테 한강뷰라고 자랑했는데 민망해서 어떡해요. 이거 리버뷰라고 하기엔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혔어요. 10억짜리 집을 공짜로 받으면서 민망하다니요. 양심 없다니요. 선미야, 여기 로열층이야. 앞동하고 거리도 멀어서 사생활 침해도 없고 햇볕도 잘 들어와. 그리고 저기 봐라. 밤 되면 다리에 불 들어와서 야경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강남 부럽지 않은 뷰야. 이 동네에서 이만한 뷰 나오는 집 찾기 힘들어. 야경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여기 강북이잖아요. 마포가 떴다고 해도 강남은 아니죠.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강북 안 살려고 해요. 다들 강남이나 판교 아니면 최소한 성수동으로 가지. 제 친구들은 다 잠실이나 반포 사는데 저만 마포 산다고 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말해요? 친구들이 집들이 오면 비웃겠어요. 비웃는다니요. 빈손으로 시집와서 서울 역세권자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걸 누가 비웃나요? 대출금 한 푼 없이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걸까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옆에서 아들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더군요. 선미야, 여기가 교통도 좋고 내 회사랑도 가깝잖아. 엄마가 신경 써서 골라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야. 우리 회사 동기들 다 전세 살거나 월세 살아. 아들이 달래듯이 말하자 유선미가 아들을 흘겨보며 쏘아붙였어요. 정식 씨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여자가 집 보는 눈이랑 남자가 보는 눈은 달라요. 그리고 어머님, 부엌 싱크대 색깔이 왜 이래요? 옥색도 아니고 촌스럽게. 이거 싹 다 갈아엎어야겠는데요? 유선미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문을 쾅쾅 여닫으며 흠을 잡기 시작했어요. 멀쩡한, 아니 아주 깨끗한 브랜드 인테리어였는데 말이죠. 작년에 제가 세입자 나가고 나서 큰돈 들여 교체한 거였어요. 이거 작년에 내가 최고급 라인으로 교체한 거야. 새거나 다름없어. 그냥 써도 무방하다. 색깔도 질리지 않고 은은하니 좋잖아.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 이런 색감이 더 인기란다. 아유, 어머님 안목이랑 제 안목이 같나요? 저는 화이트 앤 우드 톤으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스타일 원해요. 이대로는 절대 못 살아요. 사진 찍으면 촌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싹 다시 해야겠어요. 견적 좀 뽑아봐야겠네. 아일랜드 식탁도 대리석으로 바꿔야지. 원목은 물 닿으면 썩어서 싫어요.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아니 제가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선미야,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돈 모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사면 된다.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이거야.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아니니? 너 지금 10원 한 장 안 보태고 몸만 들어오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지 않니? 제 말투가 살짝 굳어지자 유선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이 참 기분 나쁘더군요. 어머님,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기왕 주실 거면 제대로 주셔야죠. 요즘 며느리들이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세요? 어중간하게 해주시고 생색내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정식 씨가 어머님 부자라고 걱정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좀 베푸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거 다 정식 씨랑 저랑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들놈이 문제였어요. 제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들 돈은 아닌데 마치 제 재산이 다 자기 것인 양 떵떵거려 놓은 게 분명했죠. 유선미는 지금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물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잘 살라고 해주는 건 맞지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가 괘씸했죠. 분위기가 싸해지자 아들이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아, 엄마, 우리 배고프다. 나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선미야, 너도 그만해. 엄마가 서운해 하시잖아. 서운하긴 뭐가 서운하세요. 다 우리 잘 살라고 하는 소린데. 알았어요. 밥이나 먹으러 가요. 저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까부터 어지러워 죽겠네. 유선미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획 돌아서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죠. 저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앞날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참고 넘어갔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우리는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밥을 먹기엔 제 속이 너무 뒤집어져서 차나 한 잔 마시기로 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으니까요. 그래, 집은 그렇다 치고. 너희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선미, 너는 해오는 게 뭐냐?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보통 10억짜리 집을 해준다고 하면 예단은 간소하게 하더라도 혼수는 빵빵하게 채워오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유선미의 대답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녀는 8,000원짜리 음료를 쪽쪽 빨아 마시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해오는 거 없어요. 몸만 올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반반 결혼 아니면 시댁에서 다 해주는 거요. 저희는 반반 아니잖아요. 그럼 시댁에서 다 해주는 게 맞죠. 정식 씨랑 얘기 다 끝났어요. 몸만 온다고? 그럼 가구랑 가전은 누가 하니? 침대며 냉장고며 다 사야 할 텐데.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니? 당연히 정식 씨가 해야죠. 저희 집 형편 아시잖아요. 아빠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 있고 저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요. 월급 타면 학자금 대출 갚고 카드값 갚기도 바쁜데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리고 정식 씨가 그랬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요. 어머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능력이 좋으면 며느리 혼수까지 다 해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저는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기 빚 있는 걸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빚이 있으면 더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아까 집 타령하던 거랑 매치가 안 되더군요. 선미야,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 너는 10원 한 장 안 보태면서 10억짜리 집이 좁네. 강북인의 타박을 한 거니?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해준 집이 전세도 아니고 자가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서 그래.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자 유선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양심이라니요? 제가 정식 씨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저 아직 젊고 예뻐요. 정식 씨는 저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고 배도 나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운 결혼인데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진짜 너무하시네.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자기가 무슨 공주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다 해준다고 했어. 선미 기죽이지 마. 선미가 자존심이 세서 그래.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선미네 집 진짜 사정 어려워. 장인어른 신용불량자 되셔서 선미가 가장 노릇했단 말이야. 아들이라는 놈이 제 편은 못 들어줄 망정 저런 싹수 없는 예비 며느리 편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죠. 정식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부모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집 사주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만 하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너는 자존심도 없어? 너희 장모 될 사람은 뭐라고 하시니? 빈손으로 보내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아니 엄마, 선미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엄마 돈 많잖아. 그 돈 뒀다 뭐 할 거야? 나 죽으면 물려줄 거 미리 좀 쓰면 어때서 그래? 그리고 선미가 밖에서 얼마나 인기 많은 줄 알아? 내가 쫓아다녀서 만나는 거야. 엄마가 자꾸 돈 가지고 유세 부리면 나 선미랑 결혼 못해.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게 당연하다는 저 태도. 아들이 유선미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세라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물주 취급하다니. 유선미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었는지 더 기세등등하게 나왔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훈계하듯 말했죠. 들으셨죠, 어머님? 정식 씨가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촌스러운 가구 들릴 생각 마시고 제가 고르는 걸로 결제만 해주세요. 저가 브랜드 말고 백화점 브랜드로요. 견적서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그리고 예물시계랑 반지도 받은 거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결제해 주시고요. 기왕 해주는 거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며느리 노릇하죠. 안 해주시면 저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한다는 말이 협박이 될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 노릇? 돈을 줘야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빚쟁이 상전을 모시는 꼴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장 판을 엎기엔 아들이 너무 유선미에게 빠져 있었고 이대로 결혼을 깨면 아들이 저를 원망하며 평생 의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아들의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 저 아이의 바닥을 확실히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 견적서 보내라. 내가 검토는 해보마.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척하자 유선미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비웃듯 웃었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죠. 어머, 어머님도 참. 진작 그러시지. 걱정 마세요. 제가 정식 씨 내조 하나는 끝내주게 할 테니까요. 아, 그리고 집 인테리어 공사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업체는 제가 아는 곳으로 불렀어요. 거기가 강남 사모님들이 하는 고급 업체거든요. 비용은 한 1억 정도 나올 거예요. 입금해 주실 거죠? 1억? 멀쩡한 집 수리하는데 1억이나 든다고? 어머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바닥재부터 조명 하나까지 다 수입품으로 할 거니까 그 정도는 들죠. 신혼집이잖아요. 평생 살 집인데 그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10억 집 해주셨는데 1억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우신 건 아니죠?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잖아요. 유선미는 1억이라는 돈을 무슨 과잣감 말하듯이 뱉어냈어요. 빈털터리 주제에 허영심만 가득 차서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는 신보가 뻔히 보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았다. 일단 일어나자. 내가 머리가 아파서 더는 못 앉아 있겠다. 저는 계산도 하지 않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유선미가 어머님,
커피값은 계산하고 가셔야죠. 저희 돈 없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무시하고 나왔어요. 1억을 달라는 애가 커피값 2만 원이 없어서 저 난리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까 유선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중간하게 해주지 마라. 쪽팔리다. 1억 내놔라. 정말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너희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 돈이 그렇게 쉬워 보였니?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100원, 200원 벌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선미였죠. 어머님, 저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견적서요. 지금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하시고 내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업체에서 선입금 안 하면 공사 일정 못 잡는데요. 아, 그리고 욕실 타일은 이태리산으로 골랐는데 추가금이 좀 붙거든요. 그것도 포함했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목소리에 미안함이나 감사함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메일함을 열어봤어요. 신혼집 인테리어 견적서 총액 1억 2천만 원. 상세 내역을 보니 가관이었어요. 변기 하나에 300만 원, 수전 하나에 100만 원, 조명 하나에 500만 원. 이건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돈을 바닥에 뿌리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디자인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업체 이름을 보니 유선미의 친구가 SNS에서 홍보하던 그곳이었어요. 친구한테 일감 몰아주고 뒷돈이라도 챙기려는 수작이 빤히 보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1억 2천?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빈 깡통이 요란하다더니 딱 그 짝이야. 저는 견적서를 출력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입금? 어림도 없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씨가 견적서 봤다. 1억 2천이라니 너무 과하다. 그냥 도배장판만 새로 하고 들어가라. 내가 아는 업체 시키면 500이면 떡을 친다. 그러자 아들이 펄쩍 뛰더군요. 엄마, 선미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산대. 나 기죽이기 싫어. 그냥 해주라. 엄마 돈 많잖아. 이번만 눈 딱 감고 해주면 내가 평생 효도할게. 선미가 지금 우울증 올 것 같다고 난리야. 평생 효도? 지금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중이라고 효도를 할까요? 저는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한숨만 나왔어요. 우울증 타령도 지겨웠고요. 정씨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아, 몰라. 엄마가 안 해주면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줄 거야. 내 신용대출 풀로 당기면 1억은 나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사채라도 쓸 거야.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허영심을 채워주겠다니 정말 답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 신용으로는 1억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걸요. 제가 아들 명의로 된 자산을 묶어뒀거든요. 게다가 사채라니요.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10억 집을 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 그리고 며느리의 끝없는 탐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돈을 좋아한다면 돈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10억지? 그건 미끼일 뿐이야. 너가 내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 아들도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선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미야, 견적서 잘 봤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마. 대신 이번 주말에 혼수 보러 가자. 너가 고른 거 사줄 테니. 유선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최고. 알겠어요. 백화점에서 봬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어요. 백화점? 그래, 가자. 가서 너가 얼마나 염치 없는 인간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마. 저는 옷장을 열고 제일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일부러 꾸미지 않고 나갈 생각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존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제 낡은 코트와 시장표 가방. 이게 저의 전투복이었어요. 제 예상대로 약속 장소인 백화점 정문에 도착하자 멀리서 유선미가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옷매무새부터 지적하더군요. 어머님, 옷이 그게 뭐예요? 백화점 오는데 시장 가는 차림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창피해서 정말.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옷이 뭐 어때서? 편하면 된 거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니. 들어가자. 저는 그녀의 핀잔을 뒤로하고 백화점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제 진짜 탐색전이 시작될 참이었죠. 유선미는 툴툴거리면서도 제 뒤를 바짝 따라왔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쇼윈도에 진열된 명품 가방들을 향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을 보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고 고단할지 짐작이 갔지만 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녀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제가 가진 모든 인내심을 동원해서 지켜볼 작정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은 제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죠. 유선미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제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직원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유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팔짱을 끼며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뚝이 다 얼어갈 지경이었어요. 어머님, 일단 예물부터 봐야죠. 여자의 자존심은 반지에서 나오는 거라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반지해줄 때 그 집안 재력을 알 수 있대요. 유선미가 데려간 곳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티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진열장 안에 반짝이는 보석들을 보며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죠. 직원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특별히 찾으시는 디자인 있으신가요? 네, 결혼 예물 보러 왔어요. 2캐럿 정도 되는 걸로 보여주세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알이 커 보이는 게 좋아요. 2캐럿이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보통 예물이라고 해도 5부나 7부 여유가 좀 있으면 1캐럿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2캐럿이라니. 가격이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선미야, 2캐럿은 너무 과하지 않니? 평소에 끼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울 텐데. 5부나 7부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희 빚도 있다면서. 제가 점잖게 타일러 봤지만 유선미는 입을 삐죽거리며 정색을 했어요. 마치 제가 엄청난 모욕이라도 준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누가 5부를 해요? 그건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수준이잖아요. 친구들이 다 1캐럿 이상 하는데 저만 좁쌀만한 거 끼고 나가면 제가 뭐가 돼요? 정식 씨가 10억집 해온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 놨는데 반지가 코딱지만 하면 친구들이
정식 씨 능력 없다고 무시해요. 정식 씨 얼굴 봐서라도 좋은 거 해주셔야죠. 쪽팔리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10억 집을 해줘도 반지가 작으면 남편 체면이 깎인다니 이 아이의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직원은 우리 눈치를 보며 난처한 듯 웃음을 흘렸죠. 고객님, 요즘은 신부님들이 개성 있게 큰 사이즈를 선호하시긴 합니다. 한번 껴보시겠어요? 직원이 꺼내준 2캐럿 반지를 손가락에 낀 유선미는 손을 요리조리 돌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며 넋이 나간 사람 같았죠. 와, 너무 예쁘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제 손이랑 딱이죠? 영롱한 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가격은 얼마예요? 네, 이 제품은 최상급 등급이라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비싼 금액이었어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죠. 그런데 유선미는 가격을 듣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들으셨죠? 4,500이래요. 일시불로 하면 할인되나요? 마치 4,500원짜리 콩나물 사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혈압이 솟구쳤어요. 제 아들이 옆에 있었다면 등짝이라도 후려쳤을 거예요. 선미야, 이건 아니다. 반지에 4천만 원을 태워 너희 지금 빚 갚기도 빠듯하다며. 이 돈이면 빚을 갚는 게 낫지 않니? 나는 못 사준다. 정하고 싶으면 정식이한테 사달라고 하든지 너가 벌어서 사거라. 제 단호한 거절에 유선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어요.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녀는 반지를 낀 손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며느리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에요.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식 씨가 어머님 재산이 얼마라고 했는데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저희 반지 안 사주시면 결혼식장에서 손가락 숨기고 있을 거예요. 하객들이 반지 안 낀 신부 보면 뭐라고 수군대겠어요? 저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짠순이면 반지도 하나 안 해줬을까 하고 욕할걸요? 협박도 아주 가지가지였어요. 하객들 핑계를 대며 제 체면을 깎아내리겠다니요. 옆에 있던 직원이 민망한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군요. 남들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지금 빈손으로 오면서 바라는 것만 산더미인 거,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빈손이라니요. 제가 몸만 온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혼수 타령이세요? 그리고 제가 정식 씨 빚도 같이 감당하고 사는 건데 그 보상 심리도 모르세요? 정식 씨가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는데요. 아들의 빚이요? 아들은 빚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사준 오피스텔이며 차며 자산이 있었죠. 유선미가 자기 빚을 아들 핑계대며 합리화하고 있는 게 뻔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매장을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유선미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표정을 싹 바꾸면서요. 아잉, 어머님, 제가 말 실수했어요. 화 푸세요, 네. 이거 진짜 갖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거 사주시면 평생 어머님 발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모실게요. 제발이요. 갑자기 애교를 부리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방금 전까지 독사를 품고 있던 눈이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걸 보니 연기력이 대종상감이었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됐다. 발 닦아줄 필요 없고 내 분수나 닦아라. 반지는 정식이랑 상의해서 500만 원 선에서 골라. 그 이상은 1원도 지원 없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유선미가 진짜 짜증나. 늙은이가 돈만 많으면 뭐해.
무덤에 싸가지고 갈 거야 뭐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죠. 정말이지 인성이 바닥인 아이였어요. 그 다음은 가전 매장이었어요. 유선미는 씩씩거리며 앞장서더니 이번에는 냉장고 코너로 직행했어요. 어머님, 반지는 안 사주셨으니까 가전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해요. 그게 공평하죠? 제가 양보했잖아요. 양보. 자기가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안 들어주니 양보했다는 논리는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녀가 멈춰 선 곳은 LG 오브제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비싼 라인이었어요. 문을 똑똑 노크하면 안이 들여다 보이고 얼음 정수기까지 달린 초대형 냉장고였죠. 이거요. 색깔도 메탈이라 고급스럽고 기능도 많대요. 가격은 800만 원 정도 하네요. 이걸로 할게요. 신혼집 인테리어랑 딱이에요. 800만 원? 선미야, 냉장고가 음식만 신선하게 보관하면 되지 기능이 뭐 그리 중요하니? 그리고 너희 둘이 사는데 이렇게 큰 게 필요해? 정식이가 쓰던 냉장고 산지 2년밖에 안 된 거야. 그거 가져가서 쓰면 안 되겠니? 아들 오피스텔에 있는 냉장고도 제가 300만 원 주고 사준 좋은 거였어요. 멀쩡한 걸 두고 새 걸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어머, 어머님, 남이 쓰던 걸 어떻게 신혼집에 들여요? 찝찝하게. 그리고 정식 씨가 거기다 김치랑 반찬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냄새 배서 싫어요. 세균도 득실거릴 텐데. 저 비위 약해서 헝가전 못 써요. 무조건 새 거, 최고급으로 할 거예요. 비위가 약해서 남의 돈은 넙죽넙죽 잘 받으면서 헛 물건은 못 쓴다니요. 정식이가 남이니? 내 남편 될 사람이야. 그리고 청소 깨끗이 하면 새 거나 다름없어. 너희 돈 없어서 혼수 못 해온다며. 그럼 있는 거 활용하는 게 맞지 않아? 아까는 빚 때문에 힘들다며. 아, 또 그 소리. 어머님, 혼수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요. 친구들이 신혼집 놀러와서 냉장고 열어봤는데 헝거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네 시댁 진짜 별로다. 며느리한테 돈 안 쓴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죽어도 새 거 살 거예요. 세탁기랑 건조기도 타워형으로 제일 비싼 거 할 거고요. TV도 85인치 벽걸이로 할 거예요. 다 합치면 한 3천만 원 나오겠네요. 결제해 주세요. 그녀는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직원에게 손짓했어요. 3천만 원. 반지는 안 사줬으니 가전에서 그만큼 뽑아먹겠다는 심산이었죠. 3천만 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예산 1,000만 원 준다고 했잖아. 그 안에서 해결해. 더 이상은 무리다.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혼수를 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머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알았어요. 그럼 정식 씨한테 전화할게요. 오빠 어머님이 혼수도 거지 같은 거 하라고 하셔. 나 결혼 못하겠어. 그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거리는 척 연기까지 하면서요.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죠. 엄마, 왜 또 선미를 울려? 걔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라니까. 내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선미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겠대. 갚긴 뭘 갚아? 내 월급 뻔한데. 너 지금 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아, 엄마 진짜. 나 선미랑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그냥 결제해줘. 내 소원이야. 엄마가 안 해주면 내가 사채 써서라도 해줄 거야. 아들의 죽는다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 멍청한 놈이 진짜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까봐 겁이 났죠. 그리고 사채까지 언급하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일단 들어주는 척하며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았다. 해줄게.
대신 이게 마지막이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해주세요. 할부는 최장 기간으로 끊어주세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선미는 카드를 내미는 저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 통 크시다니까. 아, 그리고 어머님 덱 TV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참에 하나 바꾸세요. 효도 상품으로 저렴한 거 많더라고요. 자기는 85인치 최고급 TV를 사면서 저한테는 효도 상품 타령을 하더군요. 됐다. 내 TV는 멀쩡해. 너나 잘 쓰고 관리 잘해라.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수천만 원이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유선미는 양손 가득 쇼핑백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한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머님, 배고프시죠? 저기 지하 푸드코트 가서 밥 먹어요. 제가 떡볶이 쏠게요. 오늘 돈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대접해 드려야죠.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5천 원짜리 떡볶이를 쏜다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다.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나는 갈 테니 너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머, 그래요? 그럼 저 혼자 초밥 먹고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백화점 지하로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택시 승강장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죠. 서울 하늘이 참 뿌옇더군요. 제 마음처럼요. 아들은 저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믿겠지만 제 눈에는 아들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려는 기생충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유선미와의 전쟁은 끝이 없었어요. 인테리어와 혼수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잠시 잠잠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유선미의 부모, 예비 사돈들이었어요. 상견례 때부터 예의라고는 밥 말아 드신 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하고 저를 압박하러 오셨거든요. 주말 저녁 아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유선미와 그녀의 부모가 와 있더군요.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벌써 거하게 한 상 차려놓고 드시고 계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오셨소? 여기 앉으시오. 우리가 먼저 좀 먹었소. 배가 고파서. 유선미 아버지는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힌 채 저를 반겼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죠. 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유선미 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어요. 뜸 들이는 법도 없더군요. 사부인, 우리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불렀소. 그 집 말이요. 마포 아파트. 또 집 이야기였어요. 지겹지도 않나 봐요. 네, 말씀하세요. 그거 우리 선미 이름도 같이 넣어주쇼. 공동 명의로 합시다. 저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 그 집은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아들 부부 살라고 해주는 집입니다. 선미가 보태는 돈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공동 명의라니요? 아니, 돈이 문제요? 요즘 세상에 누가 단독 명의를 합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리고 우리 선미가 거기 들어가서 살림하고 내조할 건데, 그 정도 보장은 해줘야지.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불안해서 시집 보내겠소?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우리 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 아니오?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부터 생각하다니 참 대단한 부정이었어요. 자기 딸이 빈손으로 와서 쫓겨날까봐 남의 재산을 미리 챙겨두겠다는 신보였죠. 이혼을 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동 명의는 증여세 문제도 있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은 제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아이 낳고 잘 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완곡하게 거절하자 유선미 아버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어요. 거참 사부인 빡빡하시네. 우리 딸 못 믿겠다는 거요? 아이 낳으면 해주겠다? 그거 완전 담보 잡고 장사하는 거 아니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네. 정서방, 자네가 말 좀 해봐. 자네도 동의했다며. 불똥이 아들에게 튀었어요. 아들은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공동명의 해주면 좋지.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 선미가 불안해하잖아. 그냥 이름만 넣어주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게. 효도라는 단어를 저런 데다 갖다 붙이다니 정말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정식아, 이름만 넣는 게 아니야.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거야. 너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아, 엄마 돈 많잖아.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면서 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왜 그래? 선미가 며느리잖아. 가족인데 좀 나눠주면 어때서? 엄마 진짜 욕심쟁이다. 아들이 대놓고 저를 욕심쟁이 취급했어요. 유선미는 옆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어머님, 저는 그냥 정식 씨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증표가 필요한 거라고요. 흑흑. 눈물 연기가 시작되자 사돈들이 거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서러워서 우네. 사부인, 애 우는 거 안 보이요? 돈 좀 있다고 유세가 심하시네. 우리 집이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어요. 공동명의 안 해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소. 협박이었어요. 결혼을 담보로 돈을 내놓으라는 강도짓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여기서 판을 엎으면 저들의 수준과 똑같아질 것 같아 심호흡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그건 차차 상의해 보시죠. 오늘은 식사나 하시죠. 상의는 무슨, 오늘 확답을 주셔야지. 각서라도 써주쇼. 유선미 아버지는 종이와 펜을 꺼내 들이밀었어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못 씁니다. 법적인 문제도 알아봐야 하고요. 정식이랑 상의해서 결혼식 전까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하게 나오자 유선미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진짜로 갈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냥 기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했던 수작이었어요. 참. 사부인 성격 보통 아니시네. 알겠소. 결혼식 전까지 확실히 해주쇼. 안 그러면 식장에 안 들어갈 거니까. 식사가 끝날 때까지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그들은 후식으로 나온 과일까지 싹싹 긁어먹고 남은 갈비찜은 싸달라고 해서 챙겨갔죠. 계산은 당연히 제가 했고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어요. 헤어질 때 유선미 어머니가 제 옷깃을 잡으며 은밀하게 말했어요. 사부인, 잘 생각해봐요. 우리 선미 같은 며느리 얻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단비는 생략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딸 보내는데 서운하니까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선미 앞으로 용돈 좀 두둑이 챙겨주죠. 애가 기가 죽어서야 되겠소? 기가 죽다니요. 지금 기가 죽은 건 저였어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차에 탔어요. 아들은 유선미 가족을 배웅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집에 돌아와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죠.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칠까 하다가 관뒀어요. 이미 유선